네, 시장에서 보내는 신호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시그널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양주입니다. 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최영주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까지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신호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읽어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경기가 굉장히 지금 호황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 이러면서 경기를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은 경기가 좋냐, 나쁘냐, 이 근본적인 부분부터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말에 나온 실업 률을 보게 된다라면 고용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히스패닉계를 필두로 한 저임금층의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의 미국인들이 고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거죠. 고용이 좋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실업 상태에 있다가 고용이 된다라면 월급을 받고 월급을 받게 된다라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수치가 굉장히 잘 나와요. 당신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제 뭐 먹고 살만 합니다. 이런 수치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고용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밤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죠. CPI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인들이 소비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CPI 중에 중요한 것이 현재 유가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유가가 현재 지금 쉽게 내려오고 있지 않죠. 80달러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유가에 따른 CPI 상승 속도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허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게 CPI와 근원 CPI에 대한 개념이죠. 근원 CPI 같은 경우 CPI에서 유가와 곡물가를 빼주면 근원 CPI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풀려 있다라고 보여지는 유가라든지 곡물가를 빼고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근원 CPI죠. 그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CPI라는 절대치보다는 근원 CPI를 부르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근원 CPI 중에 40%가 주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 주택을 이제 모기지론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데 현재 미국의 모기지론 수준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주택을 빌리는 데 대한 이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CPI가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CPI를 꺾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또 근원 CPI를 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연준이 과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글로벌 경기, 특히 이제 미국 경기를 잘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우려감들이 더욱 커지면서 증시의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발표된 수치들을 보게 된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꺾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연준은 올해 125bp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이것을 그대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달에는 미국의 연준이 안 열리지만 다음 달엔 75bp, 12월 달에는 50bp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연준도 이미 밝혔고 시장도 그래도 조금 줄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다소 했습니다만 이제 그 생각이 사라지고 125bp 올해는 이제 금리로 가는 거죠. 문제는 이제 내년입니다. 내년에 이제 그 금리 목표치가 4.6으로 현재 지금 연준은 발표했는데 벌써 5라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지난 6월 달에 이 금리 인상으로 한번 세계형 주식 시장이 무너졌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연준의 내년도 금리 목표치는 3.5였습니다. 근데 일부 매파적인 분들이 4라는 숫자를 얘기하면서 야 설마 4라는 숫자가 나올까? 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6월 달보다는 최근에 4라는 숫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5라는 숫자까지 나옵니다. 미국 금리가 5%, 올 초만 하더라도 제로 금리였던 미국 금리가 5%대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정말 그 기업이라든지 가게에 있어서는 끔찍한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지금 그 미국 경기를 꺾어 놓겠다라는 것이 잘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장바구니 물가 굉장히 높죠. 지금 이제 국내 물가도 4%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지금 15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경기를 옥죄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물가를 옥죄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야 되고 우리의 소비를 위축시켜야 되죠. 그렇게 된다라면 소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물가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금리죠. 그래서 어제 한국은행도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 적정 수준에서 이게 딱 멈추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목표로 내세운 2.5 정도의 경제 성장률, 지금 이제 8.5가 나오니까 8.5를 2.5까지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일단 살아나자라는 것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해서 무제한 돈을 풀었죠.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살기 어려우니까 일단 살아남아라고 이제 마구 먹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다이어트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다이어트의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경제의 불확실성, 이제 CPI가 오늘 어떻게 밤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한 가지 국내 시장에 있어서 희망의 트리거를 본다라면 하이닉스의 외국인 사랑이 9월 28일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순매수 규모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샀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은 그래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경제 상황과 국내 상황이 조금 따로노는 듯한 느낌들을 받아서 말미에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물가 수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안 좋은 소식만 나오는데 여기에서 더 악재가 있을까? 그러면 역으로 지금이 좀 바닥권이 아닐까? 악재가 온전히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재라는 게 해소가 돼야 증시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악재들이 많이 깔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악재가 많이 깔려 있으니까 역설적으로 이 악재가 해소되면 호재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악재는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 놓겠다라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심리 자체를 꺾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IMF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나온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다 1%대까지 내려간 나라도 있고 우리도 2.1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2.8인데 2.1까지 내려가면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3분의 1이 나빠지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다 악재가 나왔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 글쎄요. 언젠간 그렇겠죠. 하지만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매수는 조금은 시기를 좀 미루자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혹은 견제했으면 하는 스탠스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부터 상당히 물량 출회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수급 논리도 같이 보셔야 돼요. 수급 논리라고 한다면 신용 리스크가 꼬여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소위 반대 매매 통보받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날 유예가 됐었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제 장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오늘 반대 매매 나가는 양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화요일 날 워낙 많이 빠지고 어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반대 매매 동시효과 물량도 만만치 않죠. 문제는 이게 이제 내일도 수년된다라는 겁니다. 화요일 날 개별 종목들이 거의 완전히 하락세가 좀 짙어졌죠.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 매매 통보받으신 분들이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동시효과 시간에 수급이 일단 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 매매는 수급이 꼬이는 현상입니다. 이건 무조건 팔리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전산이 돌아가면서 기계가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주들의 지금 강세를 시장에서 한 가지 읽어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수급 논리고요. 반도체주들이 지금 강하죠. 반도체 대장은 누구죠?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9월 28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제일 강하죠. 어제도 하이닉스가 3% 넘게 올랐고 삼성전자는 조금 뜨뜻미지근하죠. 지금은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향배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시장을 읽어내야 돼요. 일부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 선물과 연계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에 과연 옵션과 만개된 물량들이 출회되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오늘 적극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밤에 미국의 CPI에 따라서 시장이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플레이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기관 동향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맞물리게 된다라면 수급이 한쪽에 꼬여 있다. 수급이 꼬여 있다라는 것은 반대 매매를 무조건 막지 않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많은데 적극적으로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누가 CPI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릴 것을 알고 쉽게 오늘 달려들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을 바닥에서 접근한다라는 시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부가 증강기금이라든지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카드를 만지작 거리기 시작했죠.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어느 정도 했다가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금감위원장께서도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된다라면 공매도 금지라든지 증강기금 이런 시그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것은 가장 먼저 공매도 금지가 나오고 증강기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있는 상태에서 증강기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다양한 뉴스 플로우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라는 시각으로 좀 보고 계시군요.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 부분은요?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되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프리뷰에 대한 실적들이 나옵니다만 3분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부 기업들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환율 효과입니다. 결국 이제 해외에서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들이 좋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게 환율 효과는 환율이 떨어지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환율 효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썩 반길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매출 안에 있는 판매량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3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만 가지고 투자하기엔 지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발표하거든요. 우리의 향후의 미래는 이럴 것이다. 그 가이던스에 더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적 부분은 당장 잘 나오는 것보다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수급적으로는 긍정의 시그널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매수의 타이밍은 조금 늦춰보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여전히 신중한 시각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마켓 시그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